자, 안녕하세요. 2024년 손해사정사 2차 시험 대비 자동차 보험 이론과 실무 강의를 맡게 된 조수길 손해사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1차에 이어서 이렇게 2차 진행하게 됐는데요. 자동차 보험의 이론과 실무 어렵습니다. 네, 결코 쉬운 과목은 아니고요. 예전에는 이게 책이 엄청 두꺼웠어요. 한 700페이지, 800페이지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편찬 다 받으셨죠, 교재. 교재 보시면 채 250페이지가 안 돼요. 네, 250페이지가 안 됩니다. 그러면, 예전에 700페이지, 800페이지였다는 그 내용을 250페이지로 이렇게 간추렸다라는 거는 그만큼 강의 내용이 많다는 거예요. 네, 강의 내용이 많습니다. 여기 책만 보면, 물론 책을 달달달 외운다면, 합격하실 거예요. 합격하시는데, 책만 보고 이렇게 혼자 공부를 하기에는 조금 버거우실 겁니다. 제가 1차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방향을 잘 잡고, 특히나 2차 같은 경우는, 1차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이잖아요. 찍어도 25% 확률입니다. 사지선다에서. 근데 이 2차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방향을 잘못 잡고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서술형인 건 아시죠? 2차는 서술형이에요. 방향을 잘못 잡고 이게 제 생각을 막 적고 막 이러다 보면 그냥 틀려요. 그냥 낙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출제 의원의 어떤 의도를 파악을 하고 그거에 맞게끔 이 서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내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을 적어서 내면 우리 출제위원들이 점수를 잘 주겠지. 전혀 그냥 헛된 생각입니다. 헛된 생각. 그래서 2차 같은 경우에는 뭐 가능하나니 아니고 혼자 공부하시기엔 너무 힘들어요. 힘들고, 어찌됐든 간에 뭐 동영상 강의든 오프라인 강의든 이렇게 오셔가지고 참고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또 강의를 듣다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이 동영상 강의나 이 오프라인 강의를 듣지 않으면 혼자는 좀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실 거고요. 일단 뭐 강의 소개지 받으셨죠? 강의 소개 그렇습니다. 강의 소개 읽어보시고 학습 방법에 기본서 다독 필수, 그리고 매일 자동차 보험 보통 약관 1회독 도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교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교재에 보시면 맨 첫 장이 뭘로 시작하냐면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으로 시작해요. 다른 교재 같은 경우에는 표준 약관 자체가 부록으로 빠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보험 이론과 실무 과정에 있어서 제일로 중요한 거는 약관이에요. 약관. 약관이고요. 그리고 제가 약관을 맨 앞에다가 빼놓은 이유가, 저희가 어떤 뭐 수학이든 과학, 물리든 이런 공부할 때 특히나 수학 쪽 보면 맨 앞에 집합 부분만 이렇게 막 이렇게 해져 있잖아요. 맨 앞에만 해져 있어요. 그래서 약관을 맨 앞으로 제가 둔 이유가 자주 보시라는 거예요. 넘기면서 자주 보고,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연말이고 또 연초고 그러면 이렇게 모임도 많고 그러는데 공부를 못하는 날이어도 약관은 보고 나가자 이겁니다. 약관 들고 다녀야 돼요, 원래는. 제가 그래서 갖고 왔는데, 이게 2010년도 6월 16일 날 개정된 약관이에요. 제가 이거 들고 다녔던 약관이에요. 찾아보니까 달력에 꽂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뭐 일일이 다 적어져 있습니다. 뭐 이런 동그라미도 치고, 뭐 포스트잇도 뭐 붙여놓고, 뭐 형광펜으로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품에 들고 다녔어요. 품에 들고 다니면서 외우고 또 계속 첨가하고 첨부하고,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저는 실무를 했었기 때문에 약관 공부를 등한시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2차 시험 마찬가지예요. 약관이 기본입니다. 약관.
약관만 제대로 다 내가 이해를 하고 뭐 다 암기를 했다라고 하면 그대로 합격이에요. 감히 말씀드립니다. 감히 말씀드려요. 제가 그 2003년도에 보험회사에 입사할 때 제 사수, 이제 사수라 그러죠. 멘토, 요새는 멘토, 멘티 하는데 제 사수가 약관 하나 지어주면서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약관만 3개월 동안 봐 그랬어요. 그 정도예요. 근데 이 약관이 보험회사 직원들만 볼 수 있게끔 어렵게 만든 걸까요? 약관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약관은 일반인이 알아보기 쉽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어떤 보험 계약을 하게 되면 청약과 승낙으로 인해서 이제 뭐 그 청약과 승낙으로 인해 가지고 보험 계약이 성립됐다라고 하면 보험회사는 뭘 줘요? 보험증권과 약관을 주죠. 약관 교부 설명 의무도 우리 1차에 했었고. 자, 약관에 이제 줬으면 이 약관을 어렵게 만들면 보험 계약자 입장에서는 이 약관이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평상시에도 내가 이러이러한 사고가 나면 보상 처리가 되고 이러이러한 사고로는 보상 처리가 안 되고 내가 보상 처리를 받게 되면 얼마를 받게 되고 이런 식으로 알기 쉽게 만들어야 되겠죠. 네, 알기 쉽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저희 손해사정사가 일반인이 알고 있을 정도의 약관만을 알고 있다? 그건 뭔가 좀 잘못됐죠. 네, 저희 손해사정사는 뭐 법에 대한 검토 이런 것도 뭐 충분히 해야 되지만 약관에 대한 검토가 제일로 큰 부분이다. 약관. 근데 저희가 약관을 일반인 정도의 수준만큼 알고 있다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냥 일반인들이 해도 되겠죠. 예, 어떤 뭐 보험 분쟁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약관에 대해서 뭐 그냥 알고 있으면 손해사정사만큼 뭐 일반인과 똑같이 알고 있으면 손해사정사가 필요 없겠죠. 예. 그래서 일단 그 약관을 좀 속된 말이지만 씹어 먹을 겁니다. 예. 맨 첫 번째 수업 자체가 약관에 대해서 들어가는데 씹어 먹을 거예요. 약관 자체를. 근데 어느 정도 씹어 먹냐? 으스러지게 씹어 먹진 않을 겁니다. 왜냐? 오늘은 기본 강의예요. 기본 강의. 기본 강의라서 심화 과정이라든가 그에 따른 뭐 예시 사례 문제들은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다룰 겁니다. 그래서 12월 2일부터 2월 3일까지 저희가 총 10회인가요? 15회인가요? 총 이제 강수로는 30강 잡혀 있는데 저희 그 교재 보시면 어디까지가 약관이냐면 54페이지까지가 약관이에요. 54페이지까지가 약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문제들 뭐 이렇게 쭉 있고 뭐 부록 이렇게 빼면 173페이지가까지가 교재입니다. 일반 교재, 이론 교재. 그러면 채 120페이지가 안 돼요. 이 120페이지는 그냥 보셔도 돼요. 물론 뭐 강의를 안 하는 건 아닌데요. 그냥 보셔도 되는데 이 약관은 하나하나 진짜로 씹어 먹어야 돼요. 네. 씹어 먹고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차에 있어서는 제일로 중요한 게 B5에 이렇게 큰 시험지에다가 저희가 논술을 하잖아요. 서술을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시험지 다 이제 시험지 주고 답안지 주고 자 시험 보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딱 펼치면 머리가 하얘져요. 네. 머리가 진짜 하얘집니다. 깜짝 놀래요. 내가 공부한 게 다 어디 갔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가 1차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일단 제목부터 잡자라고 말씀을 했죠. 의취요법 이익비효 의, 취지, 요건, 법적 효과, 위반의 효과, 입증 책임, 비교, 그리고 효력 이렇게 쭉 잡아놓는 거예요. 일단 되든 안 되든 잡아놓는 겁니다. 잡아놓고 그거에 하나하나 맞게끔 쓰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무리 그 머리가 하얘지더라도 이 제목만 잡고 나면 이 제목에 맞춰서 제가 쓰면 되는 거예요. 네. 하나하나씩.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조심하실 게 어떤 민법 제 750조 해가지고
불법 행위의 책임 이렇게 했을 때 그 조사 하나라도 틀리지 않게 작성하실 막 그 자신감이 있으면 쓰라 그랬죠. 예. 딱딱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뭐 과실 또는 뭐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그 손해를 입힌 뭐 행위자는 위법으로 인해 그 뭐 저도 잘 못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그냥 가로쳐가지고 민법 제 750조 이렇게 쓰면 되지. 민법 제 750조 일반 불법행위 책임 딱 해가지고 딱 했었는데 이렇게 다른 거 써놓고 그러면 그냥 감점 요인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시고 저희 교재 한번 봐보실까요? 교재에 몇 페이지인가? (220페이지부터가) 기출문제거든요. 기출문제. 자, 220페이지 보면 2014년도에 시행됐고 37회였습니다. 그때 37회로 쭉 보시면 사례 지급보험금 문제 나왔고요. 이번에 뭐 구분 비교, 음주 무면허 사고에 대한 현행 규정, 약관 규정, 뭐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현실소 등의 산정 방법, 대의원 보험 지급, 6, 뭐 매도, 증여, 상속, 교체 시 보험계약의 효력. 뭐 그 다음에 2015년도에 보시면 첫 번째 사례 문제 나왔고요. 이 두 번째 약관 기준, 지급 기준 산출하는 거 나왔고, 세 번째도 조금 길지만 사례 문제 나왔고요. 네 번째도 사례 문제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과실 비율 인정 기준 해가지고 나왔고요. 첫 번째도 사례 문제였어요. 사례 문제고 손해배상 책임, 각각의 보험금, 그리고 뭐 척추 손상에 대한 규정,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영역별 세부 지침.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개호비, 가정간호비. 네 번째가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그리고 다섯 번째 사례 나오고 노동력 상실률. 이거는 이제 계산 문제죠. 계산 문제. 2017년도 쭉 보시고 2018년도 보시고 자, 2019년도도 보시고 2020년도 보시고 2021년도 44회 그리고 2022년도 45회 2023년도 46회 해가지고 첫 번째 사례 문제 나왔고요. 두 번째 과실 상계 운용에 관해서 설명하시오 나왔고, 타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무보험 자동차와 다른 자동차를 각각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고,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리고 최근 도입된 경상 환자 대인 배상 투 치료비에 대한 과실 책임주의의 내용과 기대 효과 등을 설명하시오. 2023년 1월 1일 날 약관이 개정됐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6번 문제는 그 개정 내용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썼습니다. 자, 이렇게 쭉 보시면 사례 맨 첫 번째 문제는 항상 사례 문제예요. 2020년도만 제외하고 무조건 첫 번째 문제는 사례 문제입니다. 사례 문제에서 뭐 이제 계산 문제도 사례 문제로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주로 이제 뭐 계산 문제죠. 계산 문제인데 이게 과거 한 3년 동안 면부책에 대한 그 사례 문제가 별로 안 나왔어요. 면부책. 예. 그래서 올해 2024년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에는 면부책 사례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고 감히 짐작해 보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 내용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무슨 내용이에요? 약관 내용이에요. 약관 내용입니다. 약관 내용을 많이 벗어나지 않아요. 예. 근데 또 희한하게 이 약관 일반 사항에 대해서 그닥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스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새 문제가 이 트렌드가 일반 사항에 대해서 하나씩 나옵니다. 예. 일반 사항에 대해서 하나씩 나와요.
중요하지 않은 뭐 손해방지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뭐 계약 후 알릴 우리 이제 사고가 발생할 때 사고 통지 의무 이런 것들 저희 손해사정 이론에서 했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약관에도 일반 사항이라 그래서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런 것들은 놓치면 너무 아깝죠. 놓치면 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 제가 그 1차 마무리 할 때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인데 이 손해사정 이론 같은 경우에는 2차에서 많이 써먹어요. 2차에서 많이 써먹습니다. 뭐 책임근제도 그렇고요. 제3보험 이론도 그렇고 의학 이론은 조금 이제 약간 영역이 좀 틀리다 보니까 그런데도 많이 써먹어요. 손해사정 이론 자체가. 그래서 저희 그 2차를 준비하시면서 제가 이제 손사 이론을 이제 같이 공부를 했잖아요. 손사 이론도 준비가 같이 되실 거예요. 좀 더 탄탄해지실 겁니다. 손해사정 이론은. 그래서 제가 1차 그 손해사정 이론 그 강의할 때도 손해사정 이론 쉽다 어렵다 그랬어요? 쉽다? 어렵다? 쉽다라고 했죠. 준비하시다 보면 손해사정 이론 쉬워요.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는 이론입니다. 그것들은. 그걸 기본으로 깔고 이제 2차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책임근제, 저희 자동차 보험 이론, 그리고 제3보험, 그리고 이제 의학 이론 이렇게 준비를 하시게 될 거예요. 자동차 보험 이론도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하다 보면. 왜냐? 사례가 어마어마해요. 사례가. 이거 봤을 때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저희는 어때요? 저희 손해사정사들은 안 되는 것들 어떻게든 되게 만들어줘야죠, 또. 그러면 또 이제 보험회사에 이제 또 속해 있는 우리 손해사정사분들은 어떻게든 우리 면책 주장해야 되는 거고. 근데 또 저희는 어떻게든 부책 처리를 받게끔 피보험자 입장이나 피해자 입장에서 처리를 해주는 거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약관을 진짜 씹어 먹어야 돼요. 씹어 먹어야 됩니다. 수업하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강사가 무슨 말인지 무슨 말로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지 알아드실 거예요. 저희가 지금 지난 그 손해사정 이론 할 때 제가 아무리 이렇게 좀 꼼꼼하게 봐드린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저희 강의하면 한 50페이지에서 70페이지 정도 강의 나갔거든요. 오늘 보시면 한 2페이지, 3페이지 강의 나가기 힘듭니다. 약관에 있어서는. 약관만 그래요. 근데 이 약관 부분 끝나고 이제 지급 기준도 뒤쪽에 이제 더 한 번 더 이제 언급이 돼 있어가지고 저희 약관 씹어먹는 거는 38페이지까지 씹어먹을 거예요. 38페이지까지 씹어먹고 이 지급 기준은 뒤쪽에서 한 번 더 다룰 겁니다. 뒤쪽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그래서 제 목표는 오늘 이제 12월 첫 강 시작하잖아요. 첫 강 시작하니까 12월 안에 이 38페이지까지 다 나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씹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심화 과정 들어가면 약관 안 다루냐? 그러지 않습니다. 완전히 이제 분쇄해서 먹을 때까지, 갈아 먹을 때까지 할 거예요. 약관만 머리에 넣어 놓으면요. 무서울 게 없어요.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근제 책임이라든가 이제 삼보험 같은 경우에는 약관을 다 전체를 씹어먹기에는 너무 많아요. 그 각각의 보험 상품도 많고요. 그리고 삼보험 이론은 이제 상해 질병, 간병 이래 가지고 또 세 개로 나눠지잖아요. 상해 보험, 질병 보험, 뭐 간병 보험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이제 이 강사님들이 어떠한 부분 뭐 주로 이제 면책 부분이죠. 보상하지 않아야 하는 책임. 그런 부분을 이제 외우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딱딱 찝어 주실 건데 자동차 보험이 상품이 여러 가지인가요? 물론 상품은 여러 가지입니다. 뭐 이제 첫 번째 나오지만 뭐 개인용 자동차 보험도 있고 업무용 자동차 보험, 영업용, 이륜차, 농기계 전혀 틀리지 않아요. 다 표준 약관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이제 먹는 거는 표준 약관과 보통 약관 씹어 먹을 거예요.
첫 소개는 또 이렇게 하고요. 저희 이제 바쁘니까 수업 나가겠습니다. 저희 페이지, 교재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자, 자동차 보험 종목 및 가입 대상을 이렇게 분류를 해본 거예요. 보험 종목으로는 개인용 자동차 보험, 업무용 자동차 보험, 영업용 자동차 보험, 이륜 자동차 보험, 농기계 보험 이렇게 있습니다. 자, 개인용 자동차 보면 법정 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 소유 자동차가 가입 대상이에요. 다만 뭐다? 저희 1차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로 단서 조항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죠. 약관이라든가 법조항 마찬가지예요. 다만 그러나 이런 것들. 자, 그럼 여기 뭐가 들어있어요? 다만 인가된 자동차 학원 또는 자동차 학원 대표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로서 운전 교습, 도로 주행 교육 및 시험에 사용되는 승용차는 제외. 그럼 얘는 뭘 들어야 돼요? 얘는 업무용 자동차 들어야 됩니다.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가입 대상이에요. 학원차는. 자, 두 번째 업무용 자동차 보험의 가입 대상은 개인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입니다. 이게 너무 광범위해서 밑에 예를 좀 들어봤어요. 예로 자가용 버스, 화물차, 건설기계, 관용자동차, 법인 소유의 승용차 등이 있습니다. 자, 영업용 자동차 보험은 사업용 자동차는 전부 다 영업용 자동차 보험으로 들어야 되고요. 이륜 자동차 보험에 있어서는 이륜 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있어요. 자, 이륜 자동차랑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렇게 있잖아요. 먼저 원동기 장치 자전거 보면 구분을 해야 되겠죠. 뭔가 구분이 되니까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놓은 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 쉽게 생각하면 이륜 자동차, 오토바이죠? 오토바이. 근데 이륜 자동차는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뭔지. 자, 125cc 이하의 이륜차입니다. 그리고 전기로 가는 거는 최대 출력, 최대 전격 출력 11kW 이하의 모터를 단 이륜차예요. 그러면 여기에 자전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전기자전거도 여기 들어가나? 전기자전거는 대상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자전거 많이 타서 이제 건강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올리자라고 해가지고 전기자전거는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고 적으실 거면 제가 좀 글씨를 깔끔하게 쓸 걸 그랬네요. 제가, 이렇게 이제 나눠 놓은 거고요. 자, 그러면 125cc 이하는 원동기 자동차라고 하고 125cc 이상은 뭐라고 부를까요? 그냥 이륜 자동차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륜 자동차를 어떻게 이렇게 정의를 부여하냐면 총 배기량 또는 전격 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만들어 놓은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륜의 자동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동기 장치 125cc 이하의 이상 것들은 그냥 똑같이 이륜 자동차라고 부르면 된다. 자, 농기계 보험은 동력 경운기, 농용 트랙터 및 콤바인 등 농기계가 가입 대상이고요. 자, 이거 별도로 해가지고 보험 종목이 있는데 참고로 운전자 보험 있죠? 운전자 보험. 운전자 보험의 가입 대상은 누구일까요? 운전자 보험의 가입 대상. 운전자 보험. 운전자 보험은 차가 있어야 될까요? 차가 있어야 될까요?
운전자 보험 가입 대상은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입니다. 예.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내가 언제든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여건이 갖춰지잖아요. 그래서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가입하는 보험이에요. 운전자 보험은.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학원에서 임시운전 면허 소지자가 별도로 가입하는 보험이 또 있어요. 예, 그냥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그건 이제 그거는 이제 운전면허 교습생 자동차 보험이라고 해가지고 또 별도로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그냥 이렇게 보고 알아서 가입하세요 라고 저희가 그냥 넘어간다면 저희가 2차를 준비하는 손해사정사의 2차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그 자세에 안 맞겠죠. 자,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보험 종목 착오 계약 시 계약의 유효성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설명하시오라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문제에서 주어지는 거는 대부분 보험회사의 책임입니다. 보험회사의 책임이에요. 왜냐? 일반인들이 내가 물론 이제 영업용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알겠죠. 개인용 자동차냐, 업무용 자동차냐를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보험을 들기 위해서 보험회사 측은 이 보험 계약자로부터 자동차 등록 원부라든가 이런 걸 받아가겠죠. 받아가서 당신은 개인용 자동차 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아니면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라고 판단을 해주고 그거에 맞게끔 보험료를 산출하고 이제 청약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몸 관리를 여지껏 잘하다가 갑자기 아침에 목이 간질간질하더니 딱 지금 계속 잠기네요.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하여튼 그렇게 했어.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 보험 종목의 착오는 보험 회사의 과실 책임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그 보험 계약이 유효하지 않은가라고 봤을 때 우리가 얼른 딱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어디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보험회사 책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계약이 유효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유효해야죠. 왜냐? 보험 계약 우리가 약관 교부 설명 의무라든지 어떤 그런 의무 자체를 주는 게 보험 계약자라든가 피보험자는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네.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럼 좀 보호를 좀 해줘야 되잖아요. 몰라서 니네들이 시킨 대로 보험 가입을 했어. 근데 이제 와서 사고 나니까 그 계약이 잘못 들어갔다는 이유로 해서 니네들이 면책한다고? 그러면 안 되겠죠? 안 되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개인용 자동차 보험에는 없고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는 있는 면책 사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 신체 사고에서 나중에 이제 보험 종목에서 배울 텐데 자기 신체 사고에서 업무용 자동차에는 정규 승차용 구조 장치가 아닌 곳에 탑승 중 상해는 면책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개인용 이 업무용 자동차 보험을 개인용으로 업무용 자동차 보험을 들었어야 되는데 이 개인용 자동차 보험을 들었어. 그러면 이 보험 계약자는 두 개 중에 어떤 거에 해당하는 약관을 받았어요? 이걸 받았겠죠. 이 약관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이 약관을 적용해가지고 면책이다? 라고 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러한 논리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게 많습니다. 네. 많이 있어요.
전혀 없진 않아요. 아, 여기 써놨네요. 아, 이거 보고 할 걸. 자, 이륜 자동차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면요. 총 배기량 또는 전격 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입니다.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가 이륜 자동차고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이륜 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최고 전격 출력 11kW 이하의 이륜 자동차나 그 밖에 배기량 125cc 이하,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최고 전격 출력 11kW 이하의 원동기를 난 차를 말한다. 단 전기 자전거는 제외한다. 자, 우리 이제 전동 킥보드라든가 전동 휠 자체를 전부 다 이제 퍼스널 모빌리티 해가지고 PM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개인형 이동 장치입니다. 개인형 이동 장치. 이게 배기량 50, 그러니까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로서 배기량 50cc 미만, 전기 동력의 경우 최고 전격 출력 0.59kW 이하의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요. 개인형 이동장치도 보험 가입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보험 가입 대상이에요. 보험 가입 대상인데 뒤쪽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상품이 없습니다. 가입을 하려고 해도 상품이 없어서 가입을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무보험 자동차 상해 처리할 때도 이제 진행을 하겠지만 이것들은 사고가 나면 무자상으로 무보험 자동차 상해를 줄여서 이제 무자상이라고 하거든요. 무자상으로 처리받을 수 있게끔 해놨어요. 단 정부 보장 사업으로는 안 돼. 이제 나중에 또 다룰 거예요.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루니까 이렇게 좀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자동차 보험의 가입 대상 자동차 한번 볼게요. 자, 자동차 보험 가입 대상 자동차를 보면 첫 번째로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가 있습니다.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50cc 미만 포함, 특수차 등 자배법상 자동차에 포함되므로 의무보험 강제 가입 대상. 두 번째, 군수품 관리법에 의한 차량이 있습니다. 자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동차이다. 따라서 의무보험 강제 가입 대상이 아니다. 세 번째, 건설기계 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가 있습니다. 구종건설기계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외우셔야 돼요. 덤타타 콩코나 도노트. 덤타타 콩코나 도노트. 원래는 2018년도인가요? 19년. 원래는 육종건설기계였어요. 육종건설기계였는데 세 개가 늘어났어요. 구종건설로. 이 건설기계는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에요. 나머지는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 건설기계는.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지게차는 일반 건설기계 차량에 해당되므로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위에 보면 트럭 지게차가 있어요. 트럭 지게차. 바퀴 있는 지게차. 바퀴 있는 지게차는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 구정 건설기계 다시 한번 다룰 테지만 한번 보고 갈게요. 자, 타이어식 굴삭기 있고요. 또 여기 타이어식 기중기가 있어요. 자, 궤도식 굴삭기 가입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궤도식은. 궤도가 뭐냐면 우리 탱크 바퀴 이렇게 철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궤도라고 하는데 궤도식은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기중기도 마찬가지고 타이어로 되어 있는 굴삭기랑 타이어로 되어 있는 기중기만 가입보험 대상입니다. 그럼 대충 보면 자, 타이어식 굴삭기,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도로 보수트럭, 노면 측정 장비, 트럭 지게차 다 도로에 나오는 차들이에요. 웬만해서는 도로를 다니는 차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의무보험 가입
강제 대상이라는 거예요. 강제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트럭 지게차 보면 이것도 참 제가 했던 건데요. 자, 트럭 지게차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냐면 타이어가 있는 지게차 있잖아요. 타이어가 있는 지게차인데 타이어가 없는 것도 있죠. 타이어. 공기 주입식 타이어. 이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트럭 지게차에서도 공기 주입식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는 지게차여야 돼요.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최근입니다. 한 1년도 채 안 됐어요. 1년도 채 안 됐는데 이제 화성 쪽에 공단 많이 있잖아요. 공단 많이 있는데 어떤 덤프 기사님이 물건을 하차하고 전화를 받으러 이렇게 물건을 이제 세워놓고 지게차가 이제 막 거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물건을 이제 하차를 하나 봐요. 하차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전화를 받으려고 이제 운전석에서 내려가지고 기사분들이 쉬는 데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길 가서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지게차가 후진을 하다가 이분을 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자동차 보험 처리라든가 각종 보험 처리들 가능하냐라고 이제 문의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제일 먼저 물어봐야 될 게 뭐예요? 그게 타이어식이냐 아니냐, 지게차에 사고 났다라고 하면 왜 그러냐면 그냥 일반 지게차, 그러니까 타이어 그 지게차도 엄청 종류가 많아요. 그냥 뭐 개인용으로 해가지고요. 혼자 이렇게 띠 가서 이렇게 서서 가가지고 찍 채우고 뭐 이런 지게차들도 많이 있거든요. 타이어식 지게차예요, 아니에요?라고 하니까 타이어식 지게차대.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게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니까 당연히 보험을 들어놨겠구나 싶어가지고 현장으로 갔죠. 현장에서 가서 보고 깜짝 놀랐죠. 타이어는 타이어인데 이게 그 뭐라 그러죠? 그 완전히 아스콘으로 된 타이어가 있어요. 땅땅한 플라스틱. 공기 주입식이 아닌 바퀴가 있어요. 땅땅한 플라스틱. 그건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보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손해사정사가 해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환장하는 거야. 거기까지 갔는데. 근데 이제 이분들 자체가 그 사회적 기업이라 그래가지고 장애인분들 이제 모셔놓고 이제 그 자동차 와이퍼 부품 조립하는 데였어요. 이제 장애인분들 모여놓은 사회적 기업이라고 그걸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상무님이 이 방송 보실 수도 있는데 상무님이 그 트럭 운전자가 보니 꽤 많이 다쳤어요. 이제 발목을 완전히 이제 뭉개가지고 발목 이제 뭐 거진 절단 수준까지 갔었는데 그나마 이제 발목을 살려가지고 하긴 했었는데 어떻게든 처리를 해주고 싶다. 어떻게든 좀 만들어달라는가 만들어달라는 오해가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할지 방안을 좀 제시를 해줘라. 방법을 좀 제시를 해다오. 근데 거기에 타이어식 이 지게차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CCTV가 있습니다. CCTV도 있고 다 거기 찍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분들은 일반인들 입장에서 그러면 내가 일배책이 있는데 가해자도 엄청 놀랄 거 아니에요. 일배책이 있는데 일배책으로 처리하면 안 될까요? 일배책.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 가지고 일상생활 중에 내가 어떠한 뭐 위법 과실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을 이게 손해를 해준 될까요, 안 될까요? 일배책이 면책이에요. 업무상이 했던 거는 처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산재도 처리 대상이냐? 안 돼요. 이분이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덤프트럭을 가지고 온 그 집 차주예요. 그래서 같은 사업자라 산재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드렸냐면 어찌됐든 간에 회사에서도 뭔가를 처리를 해주고 싶어 하고 이 피해자 입장에서도 내가 적정 보상금을 받고 싶어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의뢰한 손해사정서가 아닌 피해자가 의뢰한 손해사정서를 제가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합의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기준 잡아드린 걸로. 예. 그래가지고 이제 다 처리하고 연락 오셔서 회사 측에서도 연락 오고 피해자한테도 연락 오고 해가지고 덕분에 잘 마무리했다. 라고 이제 훈훈한 결말이 있었습니다. 이게 트럭 지게차 참 잘 봐야 돼요. 바퀴가 있어요, 없어요? 바퀴 있어요. 그래 신나서 뛰어가면 안 됩니다. 그게 타이어식, 그러니까 공기 주입식 타이어인가 플라스틱으로 된 타이어인가 그걸 따지고 또 이렇게 들어보시고 생각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농업기계와 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 이하 농기계라고 부를 거고요.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농기계 보험은 임의보험에 속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배법상 자동차와의 비교입니다. 자배법상 자동차는 여기에요.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 구종건설기계, 미군, 유엔군, 외국인입니다. 피견인, 군의 자동차. 그리고 나머지는 자배법상 자동차가 아닌 거예요. 네, 아닌 겁니다. 그러면 자배법상 일단 이 세 개만 볼게요. 뭐 나머지는 다 이제 자배법상 의무가입 대상 자체가 아니니까 상관이 없고. 자, 의무가입 대상 여부라고 보면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는 가입 대상이에요. 강제로 가입해야 되는 거. 구종건설도 가입 대상이고. 자, 미군, 유엔, 외국인, 피견인, 군의 자동차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들은 강제가 아니에요. 강제 아니에요. 정부보장사업 적용 가부. 강제로 들어놓은 것들만 정부보장사업 적용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러면 얘네들 둘밖에 없죠. 자동차 보험 가입 가부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자 여기 한 번 더 나오죠.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정부보장사업에서의 자동차에 포함시키고 있지 아니하며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서는 무보험 자동차에 포함시키고 있다. 자 여기서 보면 개인형 자동차는 가입 대상이나 가입 상품이 없어요. 아직까지 없습니다. 네. 이제 뭐 앞으로 만들겠죠. 뭐. 자 이제 그 뒤에 쪽에서도 나올 텐데 뒤쪽에서 다루죠. 자, 지금 보면 6페이지 이 자동차 보험 종목 및 가입 대상만 가지고 30분을 수업을 했어요. 네, 30분을.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더 할 수도 있는데 이번 강의는 뭐다?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기본만 이렇게 다루고 가는 거예요. 자, 용어 조금만 하다가 더 하다가 좀 쉴게요. 자, 제 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 보험의 구성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제 1조 용어의 정의 그래서 나옵니다. 자, 가지급금.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 책임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상 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그 비용의 일부를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 이렇게 나오죠. 얘는 그래서 1차에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약관상 가지급금이에요. 약관상. 약관에서 이렇게 정해놨다 이거예요. 약관상. 자, 교투법에는 뭘 정해놨나요? 교투법. 우선지급금. 자배법에서는 가불금. 그래서 나중에 이 세 가지를 비교하는 게 또 할 거예요. 그러면 약관상 가지급금, 교특법상 우선지급금, 뭐 자배법상 가불금. 왜 그러지? 약관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약관에서 가지급금이라고 이렇게 정해놔서 그래요. 얘네들은 교특법에서 정해놓은 거고 이 가불금은 자배법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약관상 가지급금이라고 부르고 교특법상 우선지급금, 자배법상 가불금 이렇게 나눠요. 그럼 얘네들을 무슨 비교를 해야 돼요? 나중에 보면 이 기준이 틀려요. 기준도 틀리고 지급해야 되는 그 지급 기일 자체도 틀려요. 나중에 이거를 외우기 쉽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때 아 그렇구나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오늘은 약관상 가지급금만 보고 가는 거예요. 자동차 소유로, 그러니까 대략 느낌은 그렇죠. 아, 손해액 전체를 다 주거나 그런 게 아니고 손해액이 어느 정도 얼추 정해졌다라고 하면 어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 그 부분을 먼저 주는 거구나 라는 뉘앙스예요. 예. 이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뒤에 약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자, 미리 지급하는 거. 미리. 자, 두 번째 단기요율.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말합니다. 세 번째, 마약 또는 약물 등 해가지고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항정신성 의약품,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돼 있어요. 자, 네 번째, 무면허 운전, 조종까지 포함되는 거고요. 도로교통법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운전면허 그리고 또 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 운전을 말하며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거나 운전이 금지된 상황에서 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무면허 운전 중요합니다. 무면허 운전은 뒤에도 제가 이제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릴 텐데 두 가지 요건이 있어요. 무면허 운전에 대한 두 가지 요건. 첫 번째가 뭐냐?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해야 돼요.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해야 돼요. 자, 운전에 대해서는 또 용어가 또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고 자체가 도로에서 발생을 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돼요.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해야 되고 사고 자체가 도로에서 발생을 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요건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고요. 이걸 왜 이야기를 하지 보면 다음 페이지에 운전에 대한 게 있어요. 그때 제가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미리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무보험 자동차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10분 쉬고 또 진행하겠습니다.